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저탄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실 영양사 스테파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양사 스테파니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저탄고지보다는 사실 요새 핫한 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은 한 번쯤 해봤거나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헐적 단식이 그렇게 효과적인가요? 네. 일단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효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다루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좀 더 다이어트 쪽에 특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체지방 감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몸에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거의 저장이 되지 않고요.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근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 조직이나 근육이 되는 것이고, 탄수화물이 근육이나 간에 어느 정도 저장이 되어 있다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쓰이게 됩니다. 체지방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피부에 덕지덕지 많이들 붙어 있으시죠. 네,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영양소인데, 이게 왜 간헐적 단식이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요.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쓰여요. 근데 탄수화물은 공복 기간이 오래되어야지만 다 쓰이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면 길게 가질수록 체지방을 연소시킬 환경에 인체가 더 쉽게 노출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아마 다들 잘 알아들으셨을 생각하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공복 시간이 긴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체지방이, 살이 더 잘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기전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즉 체지방으로 자꾸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자주 만들다 보니까 몸이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쓰고 싶어하는 기전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지방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인체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간헐적 단식을 지지하고 좋아하고 이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실 테니까 당뇨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 끼니 조금씩 탄수화물을 현미밥으로 조금씩 먹고 채소 많이 먹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가이드는 하루에 3번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데, 간헐적 단식은 그냥 잊고 계속 굶고 있다가 한 끼에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매번 3끼마다 절제된 식단을 해야 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은데, 한 끼에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뭔가 약간 찬스를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인지 그런 방면에서도 이 식단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는 걸 못 참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헐적 단식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네, 장점은 있지만 밖에서는 이 또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관련 논문들을 훑어보고 정말 이게 신뢰도가 있는지 아닌지를 검증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간헐적 단식은 사실 유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구를 한 역사가 짧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구가 됐어도 그 모수가, 즉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신뢰도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적었다든지, 아니면 동물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를 인체에도 적용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든지, 지난번에 이제 저탄고지와 마찬가지로 이 간헐적 단식도 그런 연구에서 뭔가 타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학계의 입장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연구가 아직은 없다라는 뜻이네요. 신뢰할 만한 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내는 연구들이 다수가 축적이 되어 있어야 학계에서는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거든요. 근데 있는데 아닌 연구도 있고 반박할 만한 연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직은 논쟁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군요. 들어보니 간헐적 단식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하루 중에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내에는 이제 원하는 식사를 양을 정해놓고 그냥 소식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마음껏 그 8시간 내에 마음껏 한 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거는 16,
다시 8, 네. 단식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24시간 동안 금식하고 이후에 식사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5대 2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렇게 취향 따라서 나는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16대 8 방법으로 하시는 경우가 보통 많죠. 네, 맞아요. 16대 8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음식물이 몸에 들어오면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몸이 굉장히 바빠져요. 노동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몸이 흡수해야 되지, 어디 필요한 데에 보내야 되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음식물을 통해서 어떤 만들어진 노폐물을 배출하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되고 그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인체의 그런 문제들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쉬게 됩니다. 따라서 또 인체에 있는 그런 혈액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특정 지표들이 좋아지는 거를 볼 수도 있어요. 단식을 하시는 동안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단식 자체가 완전히 나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장점이 같습니다. 있네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이걸 보실 텐데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저탄고지보다도 이거는 더 추천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로 혈당 조절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도 저탄고지 식사 같은 경우는 매 끼니 뭐라도 드셨잖아요. 이게 정해진 시간마다. 그쵸?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셨는데 이거는 아침, 점심 굶고 저녁만 드신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굶어버리시는데 그러면 혈당 조절에 난항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패턴하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혈당이 올 수 있고 한 끼 먹어도 되는 그 시간에 뭔가 그 이성의 끈을 놓으시고 폭식을 하셨다. 그러면은 또 고혈당을 면치 못하시겠죠. 그러면은 좋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그죠. 네.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혈당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렇게 조절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하다 보면 안 먹는 시간에는 저혈당이 온다거나 네. 아니면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먹게 되는 그런 시간에는 고혈당이 와서 고생을 한다거나 네. 저혈당과 고혈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좀 어렵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네. 상담을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간헐적 단식에 관한 기억나는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혈당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셨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큰 문제를 겪으셨다는 직접적인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체중 관리 차원에서는 여러 분을 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매 끼니 샐러드에 닭가슴살만 먹는 게 힘드셨던 그런 분들이 네. 그냥 굶고 있다가 한 끼만 먹겠어 라고 하셨던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획기적이라고 들려서 그 방법을 시도했고 실제로 감량도 성공하셨어요. 그 나머지 한 끼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넉넉히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이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살도 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빠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과체중 혹은 고도비만 이렇게 정상 체중 범위를 넘어가신 분들이 일정량 감소하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통 여자분들이라고 치면은 원하는 몸매와 그죠.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 정상 네. 체중보다 더 낮은 그죠. 범위에 네. 거기까지 빼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간헐적 단식으로 그냥 정상 체중 언저리까지 도착하는 데에는 가능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다이어트 상담을 해주는 영양사로 근무를 했었을 때 저도 이 간헐적 단식 방송을 보고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7, 8분 정도를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렸던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잘 안 빠지시던 분이 이 식단을 하시고서 빠졌어요. 한 4주를 진행을 했는데 한 4, 5kg 정도가 빠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빠지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게 유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냥 다시 일반 식단으로 돌아가도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4주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여러분들 너무 과식만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드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일반식으로만 돌아왔을 뿐인데 그 패턴이 깨졌다고 살이 다시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평생 할 게 아니면 권장들이 어렵겠구나. 당뇨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일단 추천드릴 수 없고 체중관리 차원에서도 평생 하실 게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권장드리긴 어렵다는. 네,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일정 정도 이상 빠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효과가 지속되려면 간헐적 단식을 정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효과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한의사님은 혹시 주변에서 간헐적 단식을 해보신 분들 없으셨나요? 네, 지인들 중에는 없고 환자분들 중에는 계셨는데요. 한 분은 간헐적 단식을 하니까 혈당이 좀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네. 한 분은 해봤더니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혈당이 오르고 당화指수가 더 올랐던 그런 분도 계셨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네, 맞아요.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정말 큰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영양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식이요법 요즘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온다고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많으실 텐데 네, 당뇨는 규칙적인 식사와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을 적정량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칙 잊지 마시고 이거부터 지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